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내의 기류가 좀 이상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30명 혹은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 내부 기류는 싸늘합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가 뼈있는 농담을 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의 내전 상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일한 친문 인사들은 내가 지역구를 먹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도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무료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묘한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 달 구성될 예정인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이 많은 사람들은 뺀다, 이런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어쩌면 이해찬 대표 혼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재영입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무튼 지금 살벌합니다. 공천이 가까우면요, 부자지간도 형제지간도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권력의 처절한 암투가 시작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눈치를 봐서 조심하고 있지만 공천이 가까울수록 문재인에 대한 반란도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해찬 대표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친문 인사입니다만, 이 뼈있는 농담 속에는 특정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언론 보도입니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양정철, 백원우를 겨냥한 말이랍니다. 매일경제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양정철과 백원우가 누굽니까? 양정철은 문재인의 오른팔이라고 할 것만큼 복심으로 불립니다. 지금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고 국회의원을 한 적도 없는데, 지금 그 밑에는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부원장으로 있을 만큼 파워가 셉니다. 그리고 백원우는 재선 의원 출신입니다.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이죠. 네. 민정수석 안에서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자, 재선 의원이 비서관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지만 백원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가 우스갯소리로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말 많은 사람은 뺀다고 했다. 자이든 타이든 인재영입과 관련해서 말이 많은 사람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 백원우 부원장 등 핵심 친문 인사들이 인재영입 실무를 주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문 공천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이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이런 형식으로 논란을 지금 무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찬이 말한 말 많은 사람은 양정철, 백원우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매일경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친문인사 공천 이야기가 나오니까 현역 의원들이 반발이 거셉니다. 만약에 40,000명 정도의 친문 청와대 인사들이 들어오면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냥 가겠습니까?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룰을 만들었는데 신인들한테 대단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홍수석 대변인은 양 원장, 백 부원장 등이 인재영입위원으로 거론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아무리 당대표 중심으로 간다고 해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협의가 돼야 가능하다. 당대표 1인 체제는 말이 안 된다. 사무처와 위원 구성 후 공개 비공개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이해찬 단독 혹은 비공개 논의가 당 내부에서는 일고 있을 만큼 지금 양정철 백원호에 대한 비토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나와 가까운 인사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년을 튼튼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지만 현역 의원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가차없이 국회의원들은 등을 돌립니다. 이게 정치의 생리입니다. 이해찬 대표도 이거를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나마 양정철 백원호에 대한 이런 논란을 잠재우려고 이런 뼈있는 농담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해찬은 여전히 문재인 사람입니다. 그 이해찬이 볼 때도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친문, 청와대 중심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인재 영입이 출범은 8월 중순에 한다고 합니다. 당초 7월 말에 하려고 했는데 한일 갈등 국면인데다가 선거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우려에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민주당 내에 상당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양정철, 백원호 등 청와대 친문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인재 영입을 한다면 현역 다선 의원들 날리고 그 자리에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략공천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은 경선을 시킨다고 하지만 지금 룰은 정치 신인인 청와대 인사들한테 유리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 배지를 떼서 청와대 신인한테 붙여주겠다? 참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 차에 진행됩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 때가 그랬습니다. 집권 4년 차에 이루어지는 총선이었습니다. 그때 친박 인사들, 청와대 참모들을 청와대 출신 이력을 가지고 대거 출사표를 던졌지만 공천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본인 실력이 없다면 거의 떨어졌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김무성 대표의 섣부른 경선 원칙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박 간별사가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총선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는 사이가 멀다고 쳐버리고 누구는 억지로 박으려다가 논란이 생겨서 죽도 밥도 안 되고 총선은 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런 선례를 답습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름만 가지고 친문 인사다, 나 공천 달라, 이거 될까요? 물론 제가 봐도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은 물갈이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쪽은 보수 쪽과는 좀 다릅니다. 깡다구도 있고 굉장히 잔인합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지난 때도 보면 지방선거 때 컷칼 들고 추미애 대표실을 간 구청장 후보도 있었고요. 이 동네는 그 죽기 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찬 대표는 상당히 힘든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거 집권 4년 차에 성공한 공천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을 뽑습니다. 1996년입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굉장히 과학적이고 참신한 인재를 등용해서 총선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준표, 이재호, 김문수, 김무성 다 그때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코드가 다르고 별로 이 김영삼 대통령과 친하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민중당 출신인 이재호, 김문수까지 영입했고 그때 생각하면 상당히 로열티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정도는 안 될 겁니다. 왜? 이미 룰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룰에 맞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난감합니다. 왜? 백원우, 양정철이 이미 움직여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찬 대표가 말이 많은 사람들을 빼겠다.
백원우와 양정철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벌써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내년 총선을 무난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권력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맞서는 한국당이나 보수 쪽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냥 깔아뭉개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공천 받고 국회의원 배지 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움직임도 별로 없습니다. 인재 영입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저쪽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서 인재영입위원장 혼자서 하겠다. 예찬 단독으로 인재위원장 체제를 가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눈에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미 내분의 경랑에 휩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이런 표현은 좀 심한 것 같지만 꼴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공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인재 영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치고 그 자리를 박는 겁니다. 그 권한을 두고 지금 오죽했으면 이해찬, 친문 인사인 이해찬 대표가 양정철 백원우를 견제하겠습니까? 뭔가 큰 사달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당이나 우파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만방자하게 저들은 권력이 마치 눈앞에 왔다는 듯이 지금 권력 투쟁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당이야말로 파격적인 인재 영입을 하고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와중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무능하고 안보 경제 하나로 잘합니까? 그런데 왜 한국당은 비판을 제대로 못합니까? 지금 저 많은 배지들은 110명이 넘는 한국당의 배지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 물갈이 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좀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 저들은 마치 내년 총선에서 이길 것처럼 지금 자리를 놓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편하게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지 걱정됩니다. 어쨌든 이해찬 대표 이 뼈있는 농담, 말이 많은 사람들은 인재영입위원 근처도 못 오게 하겠다. 지금 그쪽은 이미 내부 분열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내년 총선은 아무리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보수 정치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게 이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아무튼 지금 수도권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보수 우파의 동지들은 상당히 힘들답니다. 친일 논쟁,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이게 현재는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한국당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